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또 장중에 52주 최고가 쓴 흐름들이 있었고요. 한미반도체, 원희홀딩스들이 52주 신고가 형식.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올려 잡는 흐름들이 좀 있어졌거든요. 이후 앵커 브리핑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장비가 드라마틱하게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로봇주 강하고요. 그리고 남북 경협주 그리고 조선주도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초반에는 코스피가 4거래일 만에 조정세를 보였습니다만 다시 회복하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의 매도세는 약간 좀 아쉽기는 한데 오늘 그래도 코스닥 중심으로 조금 더 상대적인 중소형주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가 잡아주고 있거든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런 부분이 좀 받쳐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주는 워낙 실적 발표 굉장히 중요하고 현대차도 상승하고 있는데 기아 그리고 현대차 우선주도 52주 신고가 행진 보이고 있거든요.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겹쳐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오늘도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드라마틱하게 오르는 섹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쭉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장비주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붙고 있는 이슈만 좀 살펴드리면 TSMC에서 AI 수요 생산 부족하다고 하면서 이제 내년에 첨단 패키징 생산 시설 2배로 확충하겠다라고 하면 엔비디아 쪽에서 AI 칩에 대한 병목 현상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 TSMC가 이렇게 생산 증설을 캐파를 확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반도체나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이 오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미 아시는 재료일 수도 있지만 마이크론에서 이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 3등 정도 되잖아요. 근데 중국 시장에서 버티다 2년 만에 퇴출하는 흐름들이 있는데 데이터 센터용 서버 칩에서 철수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반사이익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거고요. 버티지 못한 자 나가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덩달아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런 기사들이 주말 사이에 좀 많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적 3분기 SK하이닉스가 사상 처음으로 10조 클럽 안에 딱 진출을 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그 투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4분기에 조금 더 본격화될 예정이라서 그럼 소부장 섹터들 그쯤에서 조금 더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측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아침에 증권사에서 PSK 그리고 유진테크, HPSB, 반도체 장비단 이 세 종목 목표주가 상향 소식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머니코드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주가 상향했는데 오늘 아침부터 많이 튀어오더라고요. 거의 PSK 10%, 유진테크 9% 올라가는 흐름들, 급등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오늘 시장은 반도체 장비주의 날이구나. 이걸 좀 인상이 좀 강하게 남네요. 자, 그리고 조선주는 오늘도 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새롭게 첨부된 업데이트 소식을 좀 말씀드리면 내년에 이제 마스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K 조선 얼라이언스 이런 부분이 가동이 되면서 보다 이제 탄력적으로 미국과 우리나라 협력 절달되고 K 조선 그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이쪽에서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AI 로봇, 자동차, 드론 이쪽에 시동을 걸 텐데 여러 가지 장비를 좀 없애주고 그리고 지원을 해주는 자금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AI 관련해서는 이제 조선, AI 선박 이쪽으로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선도 AI가 붙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AI 자율 운항 그리고 무인 조선소, R&D 협력 이런 이슈 있을 수 있고요. 2032년까지 자율 운행 선박이나 인증 기술 개발이나 이런 부분 규제 샌드박스 추진하고 이런 이슈들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쪽에서는 우리의 가치 부가 그리고 우리와 협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한 싱크탱크에서도 조선업, 재건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미국이죠. 해양 지배력 이런 부분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또 분석이 나와서 이게 이 기사가 주목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뭐 작업장의 안전상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오게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오늘 좀 튀어오르더라고요. 이런 맥락에서 K조선은 오늘도 강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오늘 현대차 상승 기조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에서는 기아가 52주 신고가 같고 현대차 우선주 52주 신고가 같고 앞으로 현대차도 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아침에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특히 이제 키움증권인데 목표 주가를 26만에서 28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한 흐름들 나타나고요. 에이펙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자동차 섹터에서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만에 한해 관세 15% 그게 좀 확정이 된다면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텐데 키움증권뿐만 아니라 대신증권도 오늘 아침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만약 자동차 품목 관세 관련해서 15% 적용할 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연간 2조 4천억 원의 이익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을 했으니까 이 데이터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3분기 영업이익은 기대치는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분기와 마찬가지로 품목 관세에 대한 부담감이 이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가격 인상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 있는데 그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것은 22일 테슬라 실적 발표 있고요. 23일 현대차, 24일 기아 실적 발표 있고요. 중요한 것은 실적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있는데 관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15% 확정이 되는지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런 시나리오 반영해서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다는 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시장입니다. 기분 좋게 출발을 해야 될 텐데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시장 분위기와 더불어서 섹터의 움직임 말씀드리고 다시 앵커 브리핑에서 반도체 장비주 목표주가 어디까지 올랐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주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우리 시장 10시 7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상승으로 출발을 한 이후 장중 변동성 장세를 보이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 다시금 이 상승폭을 키워내면서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코스피는 3,770선까지 재회복에 성공했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이 안에서 업종별 종목별 움직임은 어떤지 조금 더 자세한 움직임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만나보시죠. 초록불이 상승이고요. 빨간불이 하락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차별화된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반도체 투톱 지금 엇갈린 흐름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데 장 초반부터 삼성전자는 하락으로 움직였고 지금도 하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장중 상승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면서 3% 넘게 상승하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2.36%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프리마켓에서 삼성전자 99,4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해줬고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48만 7,500원 선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정규장 들어서 SK하이닉스는 48만 원 선을 지금은 내려놨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삼성전자도 9만 6천 원 선 부근까지 내려왔다라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과 새 모녀가 1조 7천억 원가량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했다라는 소식에 투심이 조금 악화됐고요. 0.4%가량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강하게 붙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29일에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인데 영업이익 10조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붙고 있고요. 오늘도 2.47%가량 오르고 있다라는 점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산주의 상승 탄력이 눈에 띕니다. 일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3.4%가량 올라주고 있고요. 현대 로템도 5.71%가량 강세입니다. 이외에 LRG넥스원, 한국항공우주까지
일제히 올라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이 중동지구 가자지구 합의안 1단계 합의안은 통과가 됐지만 2단계 합의안 아직까지도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하마스의 무장 해제에 대해서 아직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요. 이에 따라서 다시금 중동 지역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트럼프와 우크라이나 간의 잡음이 다시금 생기면서 지금 방산주단의 상승 탄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전반적으로 현대로템 같은 종목들 일제히 올라주고 있고요. 반도체주 안에서 반도체 소부장단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일단 한미반도체, SK 하이닉스와 함께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5% 넘는 강세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단 안에서는 오늘 조금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일단 한화오선이 5% 넘게 튀어오르면서 강세입니다.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름폭을 키워내고 있는 하나오션이고요. HD 한국조선해양이 양전으로 지금 성공을 했습니다. 0.95%가량 상승. HD 현대중공업도 지금 양전으로 성공을 하면서 1%가량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하락에서 지금 강보합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조선주단 안에서 상승 탄력이 붙고 있고요. 이 외에도 전력설비주들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LS 일렉트릭 6%가량 상승, 효성중공업도 4% 넘게 오르고 있고요. HD 현대일렉트릭 까지 1.5%가량 오르고 있다라는 점, 오늘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 전력설비 관련주들의 상승이 눈에 띈다라는 점 짚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원전주단 안에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올라서 주면서 8만 원 선 넘어서 계속해서 움직여줬던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8만 원 선 내려놨고요. 0.37%가량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수 자체적으로 하락할 때 원전주가 밀리면서 지수가 자체적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지수는 올라왔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전히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잠깐의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장중에 하락으로 전환이 된 이후에 지금 다시금 양전이 됐습니다. 현대차 1%가량 오르고 있고요. 기아도 1.6%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한미 간 관세 협상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라는 소식이 주말 사이에 나왔고요. 에이펙 회담을 계기로 관세 협상이 타결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현대차가 이 관세로 인한 영업이익이 2조가량이 증발될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앞서서 나온 바 있는데 2조를 넘어서서 계속해서 이 관세 협상이 타결된다면 영업이익 2조 넘게 추가될 것이다라는 수혜의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키움증권에서는 오늘 28만 5천 원으로 목표가 상향했다라는 점까지 오늘 주가의 상승 탄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LG전자도 4.75%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법인 IPO 성공적으로 상장했다라는 소식, 흥행에 성공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4.75%가량 올라주고 있고요. 삼양식품도 이 3.85%가량 오르면서 K식품에 대한 수출 기대감 함께 붙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선 그리고 방산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고요. 반도체 관련해서도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까지 상승하는 모습 코스피 시장 안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간 관세 협상에 대한 수혜주로 현대차와 기아까지 올라주는 모습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어떤지 코스닥 시장도 시장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의 오늘 상승이 더 강합니다. 지수 자체적으로 1% 넘는 상승분이 붙고 있기 때문에 초록불 켜낸 종목들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종목별로도 봤을 때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상승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에서의 강세가 눈에 띕니다.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이 상승해주고 반도체 소부장 업종이 상승해주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코스닥 지수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 대통령이 혁신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앞으로 이 규제를 완화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상승분이 붙고 있다라는 점, 지금 알테오젠 2%가량 오르고 있고요. 펩트론 6% 넘게 상승,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 ABL 바이오까지 4% 넘는 강세 탄력 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마리서치 8% 넘게 튀어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맥커리 보고서에서 목표가 84만 원으로 상향했고요. 4분기 외국인 수요 증가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 나왔다라는 점 짚어드립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도 전반적으로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지금 원익 IPS 4% 넘게 강세고요. 리노공업, HP, SP, 하나마이크론까지 일제히 튀어오르고 있다라는 점. 코스피 시장에서도 한미 반도체 같은 종목들 상승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전반적으로 반도체주들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로봇주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3% 넘게 오르고 있고요. 하이젠 아래는 0.68%가량 상승,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2%가량 빠지면서 오늘 조금 쉬어가고 있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1.64%가량 상승입니다. 전장에서 27% 넘게 급등했는데 오늘 에코프로 여전히 상승불 켜내고 있고요. 1% 넘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특징적입니다. 네이처셀도 2% 넘게, 20% 넘게 오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규제 혁신에 대한 기대감 붙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엔터주 그리고 화장품주까지 전반적으로 상승분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북경협 관련주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외신 보도에 아난티 같은 남북경협주 오늘 상승분을 가져가고 있고요. 아난티 4% 넘게 오르고 있고 좋은 사람들 같은 종목들도 두 자릿수 급등세입니다. 이렇게 코스닥 시장 분위기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지금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보시죠. 일단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상승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변동성 장세를 보이면서 잠깐 하락으로 전환이 되기도 했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다시금 올려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0.5%가량 오르면서 3,76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37%가량 오르면서 871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상승불을 강하게 켜내고 있고요. 1% 넘는 상승 탄력 붙고 있다라는 점. 일단 외국인의 순매수가 코스닥 시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짚어드립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만이 4천억 넘게 사들이면서 지수를 이끌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시죠. 일단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이 장중에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포지션 변경했습니다. 430억가량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도 지금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 기관 7억가량 팔고 있는데 순매도에서 지금 어느 정도 매도폭을 줄여내가면서 순매수로 포지션을 변경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300억가량 팔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코스닥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지수를 이끌어주고 있다. 1% 넘는 상승분을 켜내고 있다라는 점 포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앞서서 오늘은 반도체 장비주의 날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지금 시장에서 PSK와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각각 14%, 11% 넘는 급등세를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이 세 가지 종목을 반도체 3대 장비주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와 목표 주가를 얼마나 올렸는지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SK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52,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이거는 반도체 공정에 굉장히 필요한 그런 웨이퍼 위에 찌꺼기를 제거하는 그런 세탁소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웨이퍼 위에 있는 그런 방막 그리고 세정 작업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 일단 3분기 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수주 잔고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4분기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서 그린필드 투자를 본격화한다고 하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4분기에 이게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장비단의 수혜가 본격적으로 4분기부터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장비주가 전반적으로 같이 밸류체인 안에서 뛰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필드 투자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부지에 새롭게 공장이나 시설을 짓는 것을 그린 투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장비 매출 회복이 전망이 되고요. 원래는 미국 기업인데 중국이 가져간 기업이 있으니 그게 메슨 테크놀로지예요. 그런데 미국 쪽에서 지속적으로 메슨 테크놀로지를 제재를 하면서 점유율이 떨어졌는데 PSK는 오히려 는 흐름들이 있어서 미국의 중국을 지속적으로 제재하면서 한국 K기업이
반사 이익을 가져가 주는 거 PSK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북미 신규 고객사 확보에 조금 더 불을 당기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PSK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 유일 메모리 삼성전자나 TSMC를 비롯해서 메모리 3사, 파운드리 3사 이렇게 해서 6개 고객사를 확보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오늘 긍정적이고 목표 주가 52,000원인데 아직 룸은 있습니다. 오늘 14% 넘게 급등해도 요런 룸까지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진테크도 오늘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증착 장비로 유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서서 PSK는 반도체 기업의 세탁소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유진테크는 메이크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웨이퍼 얇게 반도체 이제 쌓아 올리는데 거기에 얇은 막을 입히는, 얹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비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전공정 장비주 탑픽을 유진테크로 제시를 했습니다. HBM이나 DRAM 수요가 가파르게 늘면서 앞으로 2028년까지 캐파, 설비 투자도 확대될 가능성, 그러면 당연히 공정 이런 부분에서 장비 많이 쓰일 수 있고요. 특히 유진테크가 주목받는 이유는 미세 공정, 최첨단 기술 이런 부분이 적용된 장비 수요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국 자회사 실적도 개선이 되면서 성장과 이익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됐습니다. 그리고 플라즈마 도핑 기술로 유명한 HPSP 같은 경우에 사실 AI 시대 되면서 그리 크게 빛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의 기회가 왔다고 하면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42,000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은 일시적으로 둔화하겠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연간 가이던스는 부합될 것이다라는 예상 나오고 있고요. 4분기부터 단가 높은 그런 물량들 많이 팔면서 해외 수주 실적에 기여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이쪽은 낸드 투자가 재개되면서 빛을 볼 가능성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규 장비 이런 기술이 적용이 될 때 매출 이익단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부분. 자, 오늘 PSK 유진테크 52주 신고가 갖고 더 상승할 여지 있다라는 리포트들이 각각 나왔으니까 목표 주가 상향 소식 잘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대신증권의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였고요. IT 전체로 이제 불이 번진다. 그러니까 아침에 증권사의 리포트를 보면 오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대략적으로 알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탑픽은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일단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갔습니다. 그 랠리가 여타 IT 기업 그리고 IT 서비스 기업으로 불이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AI 반도체 공급망이 이제는 엔비디아에서 많은 빅테크 기업으로 옮겨갑니다. AMD,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로 옮겨가는데 이들의 자체 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단으로 번지는 거고요. 그래서 공급망이 확대되니까 거기에 메모리를 댄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반도체 소부장 섹터들 더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겠죠. 디램 가격 같은 경우에도 내년 4분기 10에서 15% 상승이 기대가 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이 상향되면서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훈풍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대신증권에서는 그 안에서 내년에 실적이 더 눈높이가 올라갈 종목을 선별해 놨는데 대표적으로 LG이노텍,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LG전자였습니다. 그런데 LG전자는 3분기 실적이 그래도 기준치 대비해서는 잘 나왔습니다. 프리미엄 가격 경쟁력 다시 한번 이제 부각을 받을 시기가 왔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 실적 전망이 상향 조정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이 되고 있는 와중에 대신증권에서 실적에 대한 포인트를 갖고 반도체 관련주 탑픽 제시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요.
반도체를 계속 살까 아니면 다른 종목을 좀 살까? 왜냐하면 반도체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장비주가 올라서 그런 부분은 고민이 되실 텐데 증권사에서 얘기를 해냈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오르고 있는 상황은 9월도 그렇고 반도체 긍정적으로 이끌고 있고 이게 오르는 이유는 실적이 상향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반도체가 이끌어지고 있고 이 영향 때문에 코스피가 잘 가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그러나 천당과 지옥이 엇갈린다 이런 흐름이 좀 뭐 잘 나오더라고요. 많은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이유는 사이즈, 대형주, 그리고 섹터, 반도체 이쪽만 좀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아닌 투자자분들은 좀 소외가 된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또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 증권사에서는 단기적으로 반도체 쏠림 장세는 좀 연말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PER 같은 경우에 이거는 이제 이익을 주가에 대비해서 보는 건데 2011년 이후 평균치를 상회했는데 자산으로 봤을 때 PBR로 봤을 때는 중소형주는 대형주가 워낙 많이 가서 아직까지는 저평가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뭐 전략을 짤 때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이겠지만 순환매에 대비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외에 실적이 뭐가 좋아질 수 있을지 저평가 중소형주 단에서 계산을 하실 텐데 그걸 좀 대신해놨더라고요. 이 증권사가 어떻게 표시를 했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요. 일단 PER과 PBR을 나눠서 말씀드렸는데 PBR 요거로 반도체 지주에서 금융, 기계조선, 금속, 화학을 나눠놨는데요. 이 섹터를 왜 PBR로 봤냐라고 하면 시클리컬,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PBR로 좀 계산을 해놨습니다. 요거와 다음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PER로 나눠서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왜 동학개미 운동 생각나시죠? 코로나19 이후에 증시가 급 반등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붐이 불었던 그 시대에 그 수준까지 PBR 1.99배까지 올라섰다라고 하면서 이익 전망이 가장 뚜렷한 섹터가 반도체라고 하면서 아직도 상승에 대한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다라고 반도체는 얘기했습니다.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SK 스케와 두산이 좀 잘 해줬거든요. 그리고 PBR 같은 경우에도 자산 기준 갖춘으로 지금 21년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상법 개정이나 배당 분리 과세는 기대 요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융은 최근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배당 분리 과세 기대감은 유효한데 부동산 대책에서 온 대출 수요는 둔화될 수 있어서 요건 좀 아쉽다고 얘기했고요. 기계와 조선은 PBR, 기계는 3.4, 조선은 3.8배인데 이것도 역시 2007년 중국에서 붐이 엄청 일 때 그 이후 최고 근접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대표적인 수주 산업이라고 하면서 코멘트를 했습니다. 금속화학은 불황이 지속되고 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기차, 성장, 기대감 이런 부분은 많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LG 엔솔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의 분위기는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타이밍은 지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클리컬 산업은 PBR로 봤다고 했는데 다음 페이지는 PER로 계산을 해놨거든요. 증권사의 모멘텀 보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주에 오늘도 뭐 현대, 기아 잘 가고 있는데 대미무역 협상에 대한 그런 시그널이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 반영해서 그런 거지만 실적 하향 조성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전기가스는 한국전력 실적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돈은 잘 벌고 있는데 주가는 못 가고 있어서 저평가 구간이라고 했고요. 마진 개선은 기대감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헬스케어 꾸준한 주가 상승이 기대되고 화장품은 아쉽게도 실적이 추세적으로 하향은 되고 있습니다.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 좀 주춤하고 있고요. 건설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현대건설 주가가 올랐고 원전 기대감 때문에 동반 올랐지만 최근 주가가 좀 삐끗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본격 상승은 실적이 잘 나오는지 데이터를 확인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투자 조언까지 했으니까 이 부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내년 코스피의 상단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시간이 가서 지금 반도체 중심으로 실적이 개선이 될 텐데 그게 추가 상승 여력이 9%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아닌 영역, 그러니까 비반도체 섹터에서 계산을 해봤을 때는 6% 정도 코스피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하나증권에서 9%, 6% 있다고 하니까 이거 다 더하면 15%입니다. 그럼 내년 결론적으로 코스피 상단은 4,300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었으니까 관련 자료 있거든요. 하나증권에 가면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잘 마무리돼야 되고 순환매 업종 중에 요즘은 반도체 장비가 좀 든든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보는지 김태훈 이데일리 온 파트너 전문가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아침에 개장 초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으면서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이 지수 관련 대형주를 못 사고 있었기 때문에 요번에 이게 파란불을 킬 때 개인들이 대거 이런 지수 관련 대형주를 다시 편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이런 대형주들이 또 빨간색으로 다시 변화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은 지수가 올라가면서 이런 대형주들이 이끌어 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다시 한번 조방원, 이 기존의 상반기에 시장을 견인했던 조방원에 다시 한번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그중에서 방산주 같은 경우는 아덱스 2025라는 방산 전시회가 이번에 열립니다. 오늘부터 열리는데 여기에 유럽 재무장과 관련된 유럽 국가들이 대거 참관단을 보내면서 유럽 재무장의 이 K방산이 한 단계 점프업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 경협주들이 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경주 에이펙 2025에 트럼프가 미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미 정상회담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이 금강산 관광주나 개성공단 관련주에 매수세를 유입시키고 있죠. 그래서 코데스 컴바인이나 좋은 사람들, 인디에프, 신원, 형제리트 같이 개성공단의 공장을 갖고 있던 기업들이 다시 한번 개성공단 가동에 대한 기대감으로 테마성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번 달 말까지 다양한 뉴스가 나오면서 이 남북 전협주들에서는 급등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관심을 좀 갖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은 순환매 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부터 얘기가 나온 이 반도체주 같은 경우도 AI 관련주와 연결이 됩니다. AI주와 관련된 이 로봇주도 피지컬 AI라고 해서 이 AI와 연결이 됐고요.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 특히나 지난번에 오픈 AI CEO가 우리나라 방문하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CEO들, 그 회장들을 다 만나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죠. 그러면서 이런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관련된 종목들, 여기다 또 전력 관련된 이 전력망이 개비돼야만 AI 데이터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 때문에 여기에도 매수가 몰리고 있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시장이 약세를 조금이라도 나타내면 바로 바이오주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펩트론이나 D&D 파마텍, 리가켄 바이오, 오름 테라피틱스, 이뮨 온시아 같은 종목들이 이 시장의 약세를 나타낼 때 바로 매수가 유입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만큼 바이오주들은 약세 등이 도피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가면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 때문에 실적이 안 좋으면서 테마성으로 가는 로봇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은 급락을 했고 오늘은 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런 급등락하는 장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로봇주 같은 경우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로봇주 중에서는 대기업이 지분을 투자하고 있거나 이 대기업이 M&A 할 수 있는 로봇 핵심 부품인 로봇 액추에이터 같은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며가셔야 되고 지금은 3분기 실적이 끝나서 이 실적이 공개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반기 때 좋아지고 3분기 때 좋아졌을 가능성이 높은 이런 실적 종목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미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약세를 나타낼 때는 그런 파란불을 킨 종목, 특히 대형주라도 과감하게 포트폴리오에 좀 편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동안 지금 몇 개월 동안, 지금 한 달 동안 지금 시장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적으로 상당히 하락한 종목들 중에서도 올 하반기 4분기 때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은 지금 꾸준히 편입을 해서 지금 주식 수를 늘려가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이 순환매 장세 잘 대응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세입니다.
네, 시장이 뜨거운데 그렇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의 포트폴리오 안에도 수익 나는 종목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는 뭘로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개장초에 현대차가 파란불을 켰다가 좀 전에 보시면 다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대차하고 이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상반기 내내 트럼프 관세에 짓눌려 있었는데 이번에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조짐을 보이면서, 그리고 또 여기다 현대차는 미국 내에서 120만 대 생산 증대를 갖추면서 미국에 같이 동반 진출한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이번에 실적의 점프업을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는 미국 내 생산 체제가 크게 늘어나고 미국 내에서 현대차가 많이 팔리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고요. 특히 기아차도 동반해서 같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반기 실적에서 이미 확인이 된 상황이고, 현대차나 이 기아차는 유럽에서도 전기차 쪽에서 판매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안정적인 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 또 자동차 부품주들 이런 종목들을 잘 보시고, 이 종목들은 다른 그 조방원도 그렇고 이번에 반도체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이 갈 때 쉬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 말뜻은 이 자동차주나 이런 제조업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무겁다 할지라도 주가 상승 탄력이 더 살아있다는 종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시면서 포트폴리오에 새로 편입하신다면 올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에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현대차가 드디어 이제 특징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훌훌 털고 현대차의 날들이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김태훈 파트너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바로 이어서 수익 낼 수 있는 10월에 그런 전략들 세워드릴게요. 잠시만요. 사람들은요, 한번 편한 서비스를 받으면요 절대 이걸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빠른 배송을 도입해야 돼요. 풀필먼트를.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잘 지어야 돼요. 그럼 이것 때문에 또 주저하는 게 있고, 그러면 또 쓰는 게 좋냐? 그렇지 않아요. 우선은 그 전반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데, 그 우리나라의 이제 주요 유통 흐름은 기존에 이제 백화점, 뭐 편의점, 대형마트 같은 오프라인 유통이 주도를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2년 전부터 이커머스가 50%를 넘어서면서 메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로 흐르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이커머스가 이제 우리나라의 주도하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먼저 이제 오프라인 유통 한번 이야기를 이번엔 할 건데요. 오프라인 유통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극명하게 갈리는 게 이커머스의 공격에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잘했냐, 못했느냐가 지금의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이야기 드릴 거는 이제 그나마 대응한 백화점하고 뭐 편의점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 건데요. 백화점은 사실 이제 4, 5년 전부터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선진국에 있는 백화점들이 일본, 유럽, 미국 백화점들이 앞서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백화점들은 그 4, 5년 전부터 어떻게 하면은 이 위기를 타개할까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노력을 했는데, 그거에 이제 나온 그 방안이 그럼 우리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뭐 즐길거리, 먹거리를 많이 늘리자. 그래서 맛집도 나오고 뭐 팝업스토어, 그리고 뭐 요즘에 그 조명을 하는 뭐 크리스마스 조명도 많이 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커머스가 장점이 뭐였냐면은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처음에 백화점이 타격을 많이 입었다가 이런 즐길거리, 먹거리로 바꾸면서 고객들이 다시 찾아오게 되고 이런 대형화 시키면서 방어를 하게 됐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게 지금 오프라인 유통 1등이 1위가 백화점이 됐습니다. 또 성공한 그 유통 채널은 어떻게 보면은 편의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편의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이커머스랑 차별화되는 그런 대응을 할 거냐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커머스가 이제 저렴한 가격에 배송이 좀 빨라지면서 좀 들어왔잖아요. 근데 편의점은 우리나라에 5만 5천 개를
전국에 깔아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사람들이 급할 때 바로 집 앞에 아니면 회사 근처에 가서 편하게 제품을 금방 구매를 할 수 있고, 또 요즘에 그 날씨가 점점 더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음료 같은 것도 가볍게 먹을 수 있고, 또 이제 뭐 도시락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제공을 하고, 또 좀 잘한 게 뭐냐면요, 신제품 같은 걸 굉장히 많이 계속 선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편의점도 잘 대응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두 개 백화점과 편의점은 큰 흐름에서는 좀 앞으로 좀 잘 갈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대형마트죠. 네,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이커머스의 공격을 잘 방어를 못 했는데요. 그 가장 큰 문제는 공산품을 다 뺏겼어요. 신선식품 빼고 이제 공산품이 이제 거의 다 이제 이커머스에 넘어가게 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 대형마트는 좀 어떻게 보면 라이프 스타일 변화나 이제 그런 걸 잘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과거의 대형마트는 어떻게 보면은 그 주말에 가족끼리 손잡고 나들이 가서 쇼핑하고 즐기는 공간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즐기는 공간은 백화점한테 내주고 쇼핑 공간은 이커머스에 내주게 된 거예요. 1, 2인 가구가 60%가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굳이 많이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마트는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마지막 남은 신선식품마저 뺏기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좀 위기가 올 것 같아요. 마지막 또 하나 더 유통채널 얘기할 건 이제 면세점이죠. 면세점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커머스의 영향이 좀 덜 받은 쪽이긴 한데, 여기는 좀 운이 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코로나19 때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아서 힘들다가 코로나 끝나면 좀 좋아질 거니 했더니, 또 이제 굉장히 또 세계적인 불황 때문에 또 면세 매출이 또 쑥 떨어졌죠. 세계적인 그 PwC라는 그 앙케이트 리서치 기관에 조사를 해봤더니요, 전 세계 고객들한테 물어봤어요. 최근에 굉장히 세계적인 불황인데 가장 먼저 소비를 줄일 카테고리가 뭐냐? 했더니 1위가 명품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면세점은 굉장히 지금 흐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대신 이제 면세점이 좀 기댈 거는 최근에 이제 중국 그 단체 관광 비자 면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고민인 게, 과연 중국 분들이 우리나라 와서 명품 살 건가, 어떻게 보면 한류 때문에 식품이나 화장품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시장 강하고요. 코스피가 3,800선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실질 전략에 대해서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52주 신고가, 반도체 장비주 줄줄이 목표 주가 상향 앤드 52주 신고가, 반도체의 날은 이어지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반도체가 이제 좋은 건 새로운 이슈는 아닌데, 예.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가 이게 사이클이 지금이 고점이 아니라 뭐 내년까지는 최소한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 또 주말 사이에 뭐 여러 뉴스들도 나왔지만 메모리 사이클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이제 기존에 뭐 2년, 뭐 3, 4년 이렇게 반복되는 사이클이 아니라 이게 공급은 주는데 AI로 이 고정 수요가 이제 붙으면서 네. 이 사이클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 아무도 예측이 할 수가 없죠. 지금 그 누구도 지금 볼 수 없는 사이클이 지금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럴 때가 주가가 제일 폭발적이거든요. 아무도 모를 때. 그러니까 이제 이미 과거의 궤적을 다 알고 있고 이번에도 그럴 거면 어느 정도에서 꺾일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플레이를 할 텐데, 지금은 그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없고 27년까지는 적어도 이제 상승 사이클, 그러니까 26년하고 7년까지 이어질 텐데, 그럼 도대체 27년에 언제쯤 꺾일 거냐. 또 AI 투자 지출에 대해서도 정말 요즘에 거품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예. 오픈 AI가 뭐 정말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요새 쇼핑하는데 막 2,000조 원 필요하다고 하는데 네. 돈은 있나? 이제 이런 좀 얘기들도 나오는데, 근데 또 최근에 골드만삭스는 AI 이렇게 지출 늘리고 이러는 거 이제 시작이다. 이게 뭐 버블은 아니고 과거에도 인터넷이나 뭐 옛날에 뭐 이제 철도 버블도 있었고 과거에 여러 버블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보통 GDP 대비해서 한 2에서 5% 투자 정도 하고 나서 버블이 터졌는데, 지금 AI 투자하는 게 전체 GDP의 1%밖에 안 된대요. 이렇게 많이 해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초기 국면이다. 그러니까 1%. 그러니까 전체 GDP의 1%가 AI 투자되는 건데, 과거에 이런 이제 혁명적인 어떤 산업이 발생했을 때 최소 2에서 5%까지 찍은 적이 있대요. 근데 그걸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이게 이제 높진 않다는 거죠. 이게 금액은 크죠, 당연히. 그때보다는 크지만 GDP 대비해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럼 버블도 아닌 것 같고 여전히 사이클은 진행되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반도체주들은 지난 몇 년간 되게 눌려 있었다 보니까 또 비싼 편은 아니거든요. 미국의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어우러지면서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대안주가 나온다면 좀 꺾일 수 있지만 지금 반도체보다 모멘텀 센 업종은 없어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가 좀 이어지고 있다. 단기 상승은 좀 부담되지만 뭐 쉽게 꺾이진 않는 그런 좀 구조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뭐 금융시장에서 거품, 그에 따른 붕괴 리스크, 뭐 오를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 네. 사실 닷컴 버블 때와 다른 건 AI라는 실질 동력이 있다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AI 하면은 지금 덩달아 같이 따라오는 섹터가 전력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부상하면서 이 거인으로 좀 우뚝 서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포인트 우리가 봐야 된다고 보세요 이번 주? 이거 제일 걱정되는 게 AI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는 건 좋은데 이거 도대체 전기가 공급이 되는 거 맞냐?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중국은 전기가 되게 많이 생산이 되는데 지금 미국은 전력망이 다 노후화돼 있고 그다음에 새롭게 원전이나 뭐 LNG 발전소 짓는다고 하는데 이거 짓는데 몇 년 걸리거든요. 원전은 10년. 그다음에 SMR 같은 경우는 상용화가 빨라야 2030년이에요. 그리고 LNG 복합가스 발전소도 지으면 5년 걸리거든요. 근데 당장 전기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있는 자원 총 동원해야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얘기가 석탄 발전소도 지금 해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석탄 발전소 하는 것도 이제 규제를 좀 완화해라. 이렇게 좀 지시를 내렸고 네. 오죽하면 이게 역행을 하겠어요. 이게 탄소 배출 제일 많은 게 석탄 발전소인데 그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요즘에 대안으로 나오는 게 태양광. 태양광이 제일 빠르다고 합니다. 이거 설치하는 게 제일 빠르고 그렇죠. 거기에 에너지 저장자 같이 섞는 거죠. 그래서 ESS랑 결합하면 좋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모든 걸 총 동원해야 지금 AI 데이터 센터로 운영이 가능하니까 지금 무엇보다 이제 전기가 가장 좀 시급한 문제가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에서 원전주라든가 이런 전력망 관련주들의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좀 상승을 했는데 다만 저는 좀 이제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도 경고성 기사를 하나 딱 낸 게 있어요. 근데 그거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게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반도체라든가 AI 관련된 뭐 인프라 기업들 되게 많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업들 중에 실제 본업에서 돈 잘 벌면서 기대감이 붙으면서 같이 가는 건 되게 좋아요. 바람직한데 그 미국의 그 이제 대표적인 원전주 중에 뭐 오클로라든가 오클로. 예. 그 몇몇 이제 원전주들 이렇게 한번 실적 보시면요. 매출이 안 나옵니다. 아, 그럼 또 거품 논 얘기.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전에 예, 그걸 찝었어요. 예, 예. 왜 이렇게 매출도 안 나온 회사가 단지 몇 년 후에 나올 그걸 가지고 너무 주가가 사실 파괴적으로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건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논리는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아직 실제 실적은 없는데 이제 너무 급하게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많이 오른 만큼 또 그게 실적 시즌에 그게 뭔가 좀 뭐 어떤 이제 스케줄 같은 게 지연되잖아요. 이제 굉장히 크게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이제 뒷받침되는 실적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뭐 효성중공업은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조정은 있어도 이게 굉장히 견조할 수가 있는데 크게 무너지진 않는데 리스크 근데 있어도. 월스트리트 저널도 그걸 좀 걱정을 한 거죠. 그래서 전력이 부족해서 그런 섹터들이 간 것까지는 좋은데 실제 이제 실적 시즌도 다가오니까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더욱더 숫자도 한번 챙기시면서 무조건 좋다고 그냥 쫓아갈 게 아니라 그런 걸 좀 한번 검증하면서 바라봐야 된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AI 서버 한 대가 일반 가정보다 전력을 한 30배 이상 쓴다고 하니까 굉장히 중요해진 건 네. 맞는데 옥석거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장밋빛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뭔가가 나와줘야 되는데 실적 꼼꼼히 보시면서 많이 그게 오를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일단 두들겨보고 가야 된다. 네. 돌다리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슈가 잠깐 뒤쳐져가지고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중국 쪽에서 한알령을 하도 이제 반도체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제 풀 건데 8년 만에 자, 그럼 5월쯤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어떤 섹터를 우리가 봐야 되는지 이거 믿을 만한 이슈인지 또 궁금합니다. 근데 한알령은 계속 올해 연초에도 나왔고 그러니까요, 이게. 몇 년 전에도 나왔고 참 네. 이게 그 주식시장에서 참 기대 나는데 이게 실현되지 않는 몇 가지 소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한알령.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올해 달성은 되죠. 시진핑 주석 방한하는 거. 그것도 오랜 그 주식 투자하신 분들의 약간 뭐 소원이란 표현은 그런데 네. 이게 뭔가 중국 좋아하신 분들은 항상 기대했다 실망하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시진핑 주석은 오긴 하는데 한알령은 아직은 명확하게 사실 이거 한알령은요. 중국 정부가 사실 선언한 적도 없고요. 그래서 해제 선언도 없어요, 사실은. 아. 엄밀히 따지면 중국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한알령 한 적이 없다. 근데 이제 우리는 알죠. 중국의 컨텐츠 수출도 안 그쵸, 되고 그쵸.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이 중국에서 콘서트 하나 제대로 하질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풀려야 우리가 이제 아, 한알령 해제됐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한알령은 맞아요.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고 그럼 언제 풀지 모르는데 지금 이제 한중 간의 관계도 좀 이제 과거보다는 좀 굉장히 좀 사이가 예전보다 많이 안 좋아진 건 또 사실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또 에이펙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중 정상회담도 할 텐데 이런 게 좀 계기가 돼서 관계가 좀 정상화된다면 충분히 한알령 해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한알령 해제하면 가장 큰 수혜는 역시 엔터랑 드라마입니다. 엔터와 네, 드라마. 역시 네. 그 중국 시장의 콘서트 시장 엄청나잖아요. 이제 거기에 우리나라 그룹들이 당연히 이제 단독 콘서트가 가능하니까 이 없는 매출이 생기고 드라마 제작사는 더 좋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만들었던 옛날 드라마들이 있는데 여전히 중국 사람들이 좋아해요. 재탕 삼탕 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 불법으로밖에 지금 못 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공식적으로 수출을 하면 뭐 예를 들면 스튜디오 드래곤은 옛날 구작을 지금 어떻게 보면 창고에 이렇게 모셔놓고 있는데 네. 그게 갑자기 비용 한 푼도 안 들고 매출로 잡힙니다. 그렇죠. 그럼 다 이익이에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이익 점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드라마랑 엔터 쪽이 가장 큰 수혜 받을 수 있고 둘 다 최근에 좀 주가 부진하니까 뭐 접근하기에는 저는 괜찮은 구간에 오고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들은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느끼는 바 빨리 좀 문을 열어줘서 매출과 이익에 좀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엔터 그리고 콘텐츠 관련주 이런 부분 이제 진짜로 시작되면은 좀 드라마틱하게 튈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예. 그리고 최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정말 관심사가 금값입니다. 올해 들어서 거의 뭐 50% 넘게 오르기도 했고 국내에 골드바, 실버바까지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갈 것 같으니까 지금 쟁여놔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정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예. 근데 금이 이렇게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여러 이유들은 있는데 그러니까 몇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가장 큰 게 그거죠. 지금 전 세계가 약간 옛날과 다르게 서로 막 싸우잖아요. 네. 막 탈세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금이 그런 탈세계화 속에서 약간 피난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금을 사놓으면 뭔가 좀 안전판 역할도 할 것 같고 정말. 이게 불안정할 때마다 뭔가 전쟁이 또 어디서 터질지도 모르고 트럼프란 대통령의 그 성향을 우리는 알잖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럴 때 그만큼 이거를 보존해 줄 수 있는 자산이 있나? 이렇게 이제 하나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두 번째가 이거죠. 지금 아시겠지만 프랑스도 총리가 여러 번 바뀌었죠. 예. 네, 진짜 비정상적이고 많은 국가들이 재정이 지금 파탄나고 있어요, 사실. 예. 다들 힘듭니다. 예. 지금. 근데 만약에 증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예. 그냥 나는 정권을 포기하겠습니다. 예. 이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면 결국 방법은요. 돈이 필요하면 빚을 더 내야 됩니다. 그럼 빚을 내면 이게 부채라 그러죠. 우리도 비슷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지금 빚을 내서 왜냐하면 안 그러면 국민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세금 걷는다고? 뭐 좋아할 국민들이 사실 네네. 없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빚을 내야 되고 그럼 이렇게 빚이 늘어나면 이건 주가도 마찬가지인데 자산이잖아요, 금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안식처라고 해야 될까요? 상쇄할 수 네, 있는. 상쇄할 수 있는 그걸로 또 금이 부상하는 거고 이게 두 가지가 좀 맞물렸고 또 어쨌든 또 금이라는 게 어쨌든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또 한다는 좀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제 보통 이제 금리 내려갈 때 또 금이 그러니까 보통 달러 대체제로 많이 급부상을 하는 게 또 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금값에 또 영향을 좀 주고 있고 또 중앙은행들이 이게 아까 달러랑도 마찬가지인데 달러보다는 금을 선호합니다. 지금은 예전과 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좀 이제 조화롭게 작용하다 보니까 거기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뭐 혹시 미국 시장이 좀 이렇게 너무 올랐다가 갑자기 폭 나갈 수도 있잖아요. 예. 뭐 갑자기 지역은행 리스크 요즘에 나오는데 그 이름 모르죠. 그러니까 금으로 돈 벌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 터지면 금은 안 빠지겠지. 해지의 역할로. 네, 예. 그래서 이제 금을 약간 이제 미국 주식의 약간 대체제로 예. 조금 이제 바꿔놓는 거죠. 혹시 모를 사건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금의 좀 매력인데 거기에 공급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팔려가지고. 완벽한 자산이 되고 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으로 다 쏠려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금값 상승 주의를 해야 돼요. 영원히 오르는 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올라서 좀 조정은 저는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지만 다만 제가 말씀드린 이 조건들이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이어지는 조건들이에요. 그래서 금값 4,300달러가 지금 저점이 아니고 앞으로 더 저는 중장기적 위는 더 열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길게 보면 여전히 갈 길은 더 남아있고 네.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심은 하자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출렁거릴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금값 상승 추세에는 좀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요즘에 금 보면 정말 안전자산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구나. 그래서 인기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스피는 3,800선 가는 길목에 있는데요. 9월 성과를 이렇게 보면 투자자들이 천국과 지옥으로 확 갈린다고 해요. 섹터, 반도체, 그리고 사이즈, 대형주 이런 부분으로 좀 갈렸다고 하는데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될까요, 10월은? 근데 사실 대부분의 개인 투자분들은 수익을 못 내셨어요. 그냥 이제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내셨죠. 네. 그래도 반도체 제일 좋다고 하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비중이 좀 많으신 분들, 아니면 소부장까지 반도체. 네. 이런 분들은 되게 기분이 너무 좋죠. 지금 10월까지 이 상승장이 사실 이들만 갔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종들은 다 소외받았고 이건 기관 투자도 똑같아요. 삼성, 하이닉스 펀드에 못 담은 펀드는 굉장히 고전하고 있어요. 지금 엄청 힘들게 예, 그래서 어떤 제가 유튜브 보니까 한국의 아주 유명한 가치 투자 펀드 자산운용사가 네. 좀 죄송하다 이렇게 또 아, 이렇게 유튜브에 투자자들한테. 왜냐하면 네. 성과가 이게 손실난 게 아니라 주가 지수는 이렇게 올랐는데 펀드 수익률이 미미하니까 네. 근데 그 펀드는 원래 삼성 하이닉스를 잘 담지는 않거든요. 가치 네. 투자 펀드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런 성과들이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어쨌든 삼성에 너무 쏠리다 보니까 그랬던 건데 근데 어쨌든 보유하신 분들이야 기분 좋게 보유하시면 될 거고 내가 근데 이제 와서 삼성 하이닉스 좀 쫓아가야 되나? 이제 너무 늦었는데 올랐어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지금도 지난주에 현대차 갑자기 급등한 거 보세요. 네네네. 소외된 것 중에서 찾아보시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도 기회가 널려 있고 그런 기업들이 모멘텀 받으면 하루에 뭐 10% 오르는 건 순식간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올랐던 기업 쫓아가는 것보다는 아직도 2,000개 중에 2,500개 중에 못 오른 섹터들도 정말 많고 특별하게 그냥 반도체만 너무 쏠렸기 때문에 이게 분산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시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스닥에도 분명히 저는 또 기회가 올 거라고 보니까 중소형주도 포기하지 마시고 뭐 3분기 실적 괜찮다는 기업은 안 갈 때 이렇게 남들 관심 없을 때 저점에서 지수 신경 쓰지 마시고 네. 담아 가시는 전략도 좀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평일 매일 이렇게 여러분께 생방송해 드리면서 시장의 트렌드를 잘 언급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시청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강조해 드리면서 염승아 이사님의 분석도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많이 됐습니다. 오늘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금과 은이 동시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귀금속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는 불안감 속에 실물 시장은 공급 중단으로 사실상 셧다운 상태다. 국제 금값은 온스당 4,365달러, 은은 52달러를 돌파하며 각각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인플레이션 우려와 달러 약세,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맞물리며 자금이 실물 자산으로 쏠리고 있다. 국내에서도 파장이 이어졌다. 한국금거래소는 주요 시중은행에 내년 1월까지 실버바 공급 중단을 통보했고 한국조폐공사 역시 골드바 공급을 일시 중단했다. 이로써 시중은행
은행의 귀금속 판매는 사실상 멈춘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번 급등을 안전자산 선호와 유동성 기대의 결합으로 분석하며 은은 산업 수요까지 더해져 상승폭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장 뜨거울 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경고처럼 단기 급등 뒤 조정 가능성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의 김수현입니다. 오늘의 트렌드 바로 건기식,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요즘 편의점 가면 홍삼이나 밀크시슬 같은 건기식들 정말 눈에 많이 띄지 않나요? 아니나 다를까 GS25의 최근 건기식 누적 판매량이 80만 개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특히 5,000원 이하의 미니 건기식, 밀크시슬이나 단백질 쉐이크, 루테인 같은 제품들이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특징적인 점이 연령대별로 원하는 건기식 제품이 다르다고 합니다. 젊은 층들은 이너뷰티나 다이어트 제품을 산다면 직장인들은 간이나 피로회복제 제품들을 사고 중장년층은 눈 건강이나 혈당 관리, 이처럼 이제 건기식도 패션처럼 하나의 취향을 타는 그런 유행이 된 건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K 건기식이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까지 인기가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에서 이 K 건기식이 완전 이렇게 히트라고 하는데요. 최근 한경 에이셀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건기식 수출액이 전년 대비 40% 급증했고요. 그중에서도 대중국 수출액이 무려 65% 폭등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Z세대가 큰 관심을 가져서인데요. 티오볼이나 타오바 같은 중국 플랫폼에서는 한국산 홍삼이나 비타민이 베스트셀러를 싹쓸이 중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중국 20대의 83%는 한국 건기식은 안전하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K 건기식이 이제는 글로벌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투자 포인트 안 잡아볼 수가 없겠죠. 바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바로 종근당입니다. 종근당은 CU와 손을 잡고 편의점 건기식의 흥행 주역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CU에서 판매 중인 건기식 1위 제품이 바로 종근당의 다이어트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하루 열알 5,000원 이하라는 가성비 이미지로 우리나라 30대 여성 고객층을 사로잡았습니다. 출시된 지 한 달 만에 이 판매량이 10만 개를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종근당은 위고비와 손을 잡고 새로운 매출 동력도 확보했습니다. 즉 종근당은 소비 트렌드 그리고 제약 기술력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도 잡아보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기업은 노바렉스인데요. 노바렉스는 미국 GNC 그리고 중국 타오바오와 협업을 해서 2분기 기준 수출액이 전년 대비 81% 폭등하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이 기업은 ODM부터 원료까지 직접 개발을 하면서 일각에서는 건기식계의 TSMC다 이런 별명을 지어주기도 했는데요. 이 자체 개발하는 원료는 K 건기식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이기 때문에 원료 시장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건강은 유행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문화입니다. K-뷰티와 K-팝의 세계를 흔들었다면 이제는 K-건기식의 차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중심에는 종근당과 노바렉스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는 내일 돈 되는 트렌드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현대로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또 오르나요? 와, 이런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잘 즐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즐거운 일은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 즐거운 일은 되게 짧고 금방 가요. 그 준비할 때가 즐겁지 막상 노는 그 시간은 별로 안 되고 나중에 기억도 안 납니다. 이거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지나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 상태로 그냥 평생 계속해서 오르면 좋겠죠. 근데 증시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 지금 3,780인가요? 와, 이거 어디까지 가려나요? 자, 일단 지금 4,000선은 진짜 도전을 해볼 만한데 지금 뭐 아직도 안 오른 종목이 있습니다만 그렇죠? 뭐 이런 장에도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소외되는 분이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을 다 데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외된 곳에
벼뜨기를 기다리다가 그냥 이 장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 핵심주를 하셔야 된다는 거. 뭐 물론 어떻게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손절하기가 너무나도 큰 금액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그런 경우에 쉽지가 않을 겁니다. 말처럼.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소외된 모든 종목이 갈 수는 없지만 지금 조금씩 온기가 퍼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어쨌든 간에 이런 과정들이 나중에는 굉장히 그리워할 때가 또 온다는 거. 지금 빨리 즐기실 바로 그 이 느낌을. 자, 오늘도 계속 강합니다. 자, 지금 현대 로템 오히려 지금 저기는 더 센 것 같은데요. 뒷심은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00만 원을 다시 못 가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3.73 오르는데 94만 5천 원입니다. 자, 그리고 LIG 넥스원 요즘에 어떻나요? 지금 LIG 넥스원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현대 로템 이렇게 3대 장인데 지금 순위가 좀 바뀌었나요? 지금 보면 현대 로템이 어디 있나요? 지금 28위에 있네요. 28위에 있고 지금 LIG 넥슨은 어디로 가 있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8위에 있습니다. 자, 그렇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8위에 있고 내려오면은 지금 현대로템이 28위에 지금 보이는데요. 지금 현대로템이 뒷심이 상당히 좋거든요. 지금 예전에 원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먼저 100만 원을 돌파하고 지금 최근에 다시 100만 원 돌파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LIG 넥슨도 가고 그다음에 현대로템이 가장 나중에 갔는데 불이 붙었어요. 불이. 그래가지고 지금 쉽사리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LIG 넥슨은 어디 갔죠? 안 보이는데요. 현대로템이 지금 끝도 없이 가고 있죠. 5개월선을 타고 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역대급으로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이죠. 지금 2013년도에 상장이 되어 있는 걸로 나오는데 2013년도에 상장이 되고 나서 현대로템은 과열권에 접어든 지가 단 2018년 단 한 년밖에 없었어요. 2024년 전까지. 근데 2025년도에 지금 이거는 수치가 94 정도까지 찍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100도가 온도라고 하면 94도까지 올라가는 지금 이렇게 지금 강하게 꺾이지가 않아요. 지금 이 1월 달부터 보면은 음봉이 딱 2달 나왔거든요. 근데 그 음봉도 이게 사실 음봉다운 음봉도 아닌 게 지금 거의 끌어올려서 십자봉으로 끝난 2달이거든요. 이번 달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 더 갈 수 있을 것인가요? 여기서 더 치고 간다면은 정말 이건 거의 98도 가겠는데요. 과열권이. 자, 어쨌든 현대로템이 지금 굉장히 뒷심을 발휘하고 있다. 지금 보면은 LIG 넥스원하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약간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LIG 넥스원 볼까요? 이렇게 됐죠. LIG 넥스원은 지금 그 과열권에서 밖으로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그렇죠? 과열권에서 밖으로 빠져나와서 식었어요. 지금 식은 상태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100만 원을 다시 못 갔기 때문에 그렇죠? 음봉이 나왔죠.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5개월 선이 깨지진 않았지만 지금 이것도 지금 위에서 음봉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LIG 넥슨은 지금 꺾여서 10개월 선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로템이 뒷심이 제일 세죠. 지금 현대로템이 과열권이 지금 제일 높아요. 지금 84 정도에 있거든요. LIG 넥슨은 지금 62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식어버렸죠. 그러니까 온도로 생각하면 돼요. 온도가 식어버렸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72.18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온도로 따지시면 100도 중에서 LIG 넥슨은 60도 정도고 현대로템은 80도 정도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70도예요. 그러니까 물 온도로 생각하시면 80도짜리 제일 팔팔 끓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로템이 지금 가장 뜨겁다는 것이고. 자, 그리고 오늘부터 24일까지 또 재밌는 거 열리네요.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5가 열립니다. 근데 지금 앞에 나온 것처럼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육해공 해병대까지 있는데 해병대를 키운다고 하는데 해병대는 특수부대잖아요. 그거 빼고 이제 육해공으로 이제 지역별로 나누면은 땅 그리고 바다 하늘인데 지금 여기 국제항공우주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하늘이랑 우주 여기에 조금 더 방점이 맞춰져 있죠. 밑 뒤에 방위산업이 있는데 방산 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제일 지금 사실 수출을 많이 하고 이렇게 좀 인지도가 높은 건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육해공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꾸 그게 입에 붙었죠. 공해육이라고 외운 사람 있나요?
없죠. 공해육이라고 한 사람 없고 해공육이라고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육해공, 육해공이 입에 붙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육군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숫자조차도. 그리고 장군들 있죠. 장군 뭐 4성, 5성 장군도 육군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육군에 대해서 뭐 그렇게 그 뭐 군대를 간 남자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렇게 외우고 있다고. 그리고 육군의 무기가 가장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주로 자주포라던가 전차, K2 전차도 이 지금 현대로템도 K2 흑표 전차. 그러니까 이 전차들을 위주로 지금 생산을 하고 팔았죠. 물론 우리가 지금 그 카이가 있잖아요. 카이 한국항공 우주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건 그 육군을 생각한 다음에 생각나죠. 그래서 지금 이게 국제항공 우주인데 현대로템이 K2 흑표 전차가 이제 대표 아이템인데 얘네가 국제항공 우주? 얘네가 뭐가 있었지? 참 생각이 바로 안 날 거예요. 그렇죠? 봤더니 이제 엔진이 있는 거예요. 또 현대로템이 지금 이번에 최초로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포트폴리오 확대잖아요. 현대로템이 지금 뒷심이 늦게 분 게 현대로템은 전차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차가 그 전장의 전차가 아니라 우리 발휘되어지는 전동차가 있잖아요. 9호선이라던가 지하철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요 메탄 엔진이라고 해갖고 항공우주 사업 주요 제품들인데 보니까 메탄 엔진이랑 덕티드 램제트 엔진, 극초음속 이중 램제트 엔진 이렇게 세 가지 엔진을 전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로템이 현대가잖아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라던가 같이 부스를 마련하여서 이렇게 전시를 하는 지금 상황이고요. 4일 동안 펼쳐지니까 한번 보면 좋겠네요. 우주 발사체와 유도무기 비행체에 탑재되는 항공 우주 사업의 주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메탄 엔진은 메탄을 쓰는데 메탄이 연소할 때 그 흐름이 거의 생기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저장성이 우수해가지고 저걸로 이제 앨런 머스크처럼 그 스페이스X의 재사용 로켓 우리 저거 한 번 쏘는데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그 메탄을 연료로 쓰면은 재사용 로켓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때 집게로 잡는 장면 정말 충격적이었잖아요. 어떻게 저 나무젓가락도 아니고 저걸 집게로 잡아? 뭐 그때 한 번 성공하고 뒤에 성공 못했는데 어쨌든 현대로템이 지금 새롭게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어떤 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제 세 개가 되겠죠. 육군 무기 K2 흑표 전차에 이어가지고 지금 이 전동차 있죠. 그래서 지금 LA 올림픽 앞두고 내년도에 이제 250주년, 건국 250주년 앞두고 있잖아요. 미국이 그렇게 지금 트럼프가 기다리고 있는. 그것 때문에 지금 LA 지역을 다시 인프라를 빨리 꾸리고 있거든요. LA에 막 들쥐가 끓고 무슨 지하철에 막 오줌 냄새가 나고 하도 범죄가 일어나가지고 전동차 안에서 막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흉기로. 그래서 지금 그 주 방위군까지 배치된 상태거든요. 지하철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깔끔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런 전동차 이런 그 능력이 있는 현대로템이 또 다른 기회가 있는 것이고요. 자, 커뮤니티 볼까요? 드마니 형 쓴 선수 입장이라고 되어 있죠. 저런 거 볼 때 재밌더라고요. 지금 저기잖아요. 외국계 들어오면 여러분들 좋아하잖아요. 그게 사실 그 증권사 창구인데 사실은 그쵸? 이게 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거 우리 오해 많이 하잖아요. 보고서가 하필이면은 그 매도 창구 1위 증권사에서 그 아침이나 새벽에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매도 보고서 잘 안 나오니까 좀 투자 의견을 좀 하향하는 듯한 뉘앙스의 의견이 나온 거죠. 그래놓고 매도 창구에 예를 들어 그 증권사가 상위에 올라 있다. 그럼 이제 댓글에 뭐라고 달리죠? 커뮤니티에? 지네가 이미 매도 의견 보고서 써놓고 팔고 있네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 증권사 예를 들어 우리가 키움증권의 증권사 개설해놓고 거기서 팔면 키움증권 매도로 잡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키움증권이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키움증권이 자기 재산을 파는 건 물론 키움증권이 자기 재산을 키움증권 창고로 팔겠지만 저건 창고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간에 외국계 창고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수한 거랑 외국계 창고로 매수가 들어온 거랑 완전 일치하는 건 아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매수를 한 거랑 골드만삭스 매수 창고를 이용해서 매수 수량이 들어온 거랑 일치하지 않아요. 그게 외국인이 사야지 좋은 거지 외국계 창고에 매수가 올라간다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외국인이 키움증권 창고를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외국계 창고가 위에 상위에 올라오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킹드만이 난입을 했다.
지금 골드만 삭스, 그다음에 JP 모건 이런 거 들어오면 좋아하잖아요, 미국계. 그래서 킹드만 난임, 모간놈이랑 킹드만 사자. 그러니까 JP 모건이 사고 있는데 JP 모건 창고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킹드만이 난입했다. 좋다 이거예요. 자, 드마니 형 입장하시고 형님 어서왕 지난주에 서운했잖아. 지난주에 이제 드마니 형 창고로 매수가 안 들어왔나 보죠. 자, 그리고 유럽 전쟁 중 나라인데 이건 좀 그쵸, 방산주를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거를 충돌을 원하실 것 같은데 인류애적인 측면에서는 안 일어나는 게 좋겠죠. 자, 그다음에 날개야 다시 돌아라. 날자 한 번만 더 날잡구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시적인 표현을 또 써주신 분이 계시고요. 가지아라고 해가지고. 자, 이 방산주 현대로템 봤고요. 가장 뜨거운. 자, 코스닥의 파마리서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마리서치도 지금 반등에 성공하는 것 같죠. 파마리서치. 오늘 9% 오르군요. 이것도 진짜가, 이것도 5개월 선을, 이거는 진짜 현대로템보다 더하네요, 이거는. 2024년도 3월 달부터 5개월 선 타고 단 한 번도 안 깨졌습니다, 지금. 2년째. 와, 이거는 만약에 밑에서 갖고 한 번도 안 판 사람이 있다면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거는. 진짜 대단하신 분이고. 자,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했답니다. 자, 그런데 왜 흔들렸냐? 7, 8월 인바운드 의료 관광 및 수출 데이터 이게 나왔는데 이게 전월 대비해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차트가 옆에 좀 잘렸네요. 자, 전월 대비 하락해서 실적 우려가 부각됐는데 자, 이 LS증권 연구원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국내 스킨 부스터 시장이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멀티플 레이팅이 반영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3분기 실적은 안정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 스킨 부스터 이거 파마리서치가 이렇게 되니까 다들 이거 노리고 있잖아요, 지금. 스킨 부스터는 스킨을, 그러니까 부스터 달리듯이 스킨을 빨리 올려주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파마리서치가 리쥬란 힐러가 대표적이잖아요. 이게 그 보톡스랑 필러 말고 이제 제3의 어떻게 보면 힐러라고 피부를 힐링해준다 이거였는데 지금은 사실 대명사가 됐죠. 그래서 이 뭐 연어주사 막 외국인들도 다 맡고 있죠. 그래서 이제 디레이팅이 됐지만 3분기 실적은 좋을 것이다. 3분기는 매출액 1,421억 원에 영업이익 611억 원인데 와, 이게 수치가 말이 됩니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59%에 영업이익 75% 수치랍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자, 연어주사 하나로 대박이 났는데 이제는 연어위에서 또 막 여러 가지 생선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은. 연어주사 말고 또 없나? 연어 정액주사 말고 또 다른 거 없나요? 다른 거 과학자들이 개발할 것 같은데. 자,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자, 이고고든 하면서 또 이제 팝콘을 터뜨리고 계시네요. 맥주인가요, 저거? 맥주랑 팝콘 같은데요, 또. 그렇죠? 저 개구리 밈에 많이 나오는 개구리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팝콘 터트린다 해가지고 자, 이렇게 꼬라박을 때 사야지 돈 법니다. 자, 근데 이 파마리서치 같은 스타일 종목은 맞아요. 이게 떨어지지를 않으니까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빠져야 살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었거든요. 2년 동안. 이건 정말 매집이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이렇게 올릴 수가 없습니다. 2년을 그냥 올려버리니까 좀만 더 빠지면 사야지. 한호가 아쉽게 뒤로 밀었다가 그거 놓쳐가지고 저기를 놓쳐버린다니까요. 한 100% 200%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 한 호가 밑에 잡아가지고 안 걸린 거예요. 바로 내 호가 위에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거 경험하셔서 계속 이런 식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80층까지 존버. 지금 이게 최고가가 71만 3천 원이니까 80층까지 존버를 한다. 이것도 이러다가 또 삼양식품처럼 100만 원 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자, 그리고 휴 오늘 유일하게 잘 산 거라고 했는데 장 초반에는 조금 그랬는데 지금 플러스로 돌아선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마리서치 말고도 다른 것들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뭐 아주 이상한 것들을 샀나요? 안 그러면은 지금 시가총액 상위는 다 빨간색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데, 그쵸? 정말 이상한 거 아니면은, 그쵸? 지금 핵심 주면 다 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전에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정말 소외되는 거는 정말 본인들도 아시는 소외되는 거거든요. 제발 그런 거는 대선 테마주 이런 거 지금 안 가잖아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지수가 움직이는데 엉뚱한 걸 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빼지 못하는 사람 빼고는 그쵸, 핵심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파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 현대로템 얘기했는데 현대로템의 대표적인 K2 흑표전차죠. 오늘 뉴스 보니까 뭐 폴란드는 이제 거기서 2차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그 어디에서 지금 밀렸는데 이라크에서는 또 그 중동이 뚫리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라크에서 지금 또 뚫릴 가망성이. 지금 이 전 세계로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K2 흑표전차잖아요. 그 저기 안 보이죠? 까매요. 흑표범이에요, 흑표범. 흑표범이 있는데 이게 주력인데 이제 아까 전에 항공우주 방산 정시에 참여를 해가지고 엔진까지 공개를 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드디어 K2 흑표전차로 이 지상군을 점령을 하고 이제 하늘 우주로 나가는, 그렇죠? 바로 K2 흑표전차에 이은 이 아이템을 가진 현대로템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로템이 이제 동물농장을 운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현대로템, 우리가 흑표범만 키우는 줄 알았지 우리는 매도 키워.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앞두고 판문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유엔 군사령부가 특별 견학을 중단하며 북미 정상의 깜짝 회동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CNN은 미국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을 비공개로 논의해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에서 30일 한국 방문을 조율 중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유엔사는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판문점 견학을 중단한다. 이는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제안 32시간 만에 김 위원장을 만났던 번개 회동을 떠올리게 한다. 특히 CNN 관계자들이 이달 초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인근 A카페에 트럼프가 방문할 것 같다. 29일에서 다음 달 1일 카페 테라스에서 방송할 계획이라며 대관을 요청한 사실이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시 실무를 맡았던 케빈 김 부차관보를 새 주한 미국 대사 대리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소식에 코스피는 4거래일 연속 상승부를 켜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 잠깐 흔들렸지만 장중 지금 3,790선까지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 3,800선을 돌파해낼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지금 장 초반에 3,728포인트까지 빠졌는데요. 이내 이를 돌려내면서 1% 넘게 강세 탄력이 붙고 있고요. 3,79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3,794포인트가 지난장에서 경신했던 사상 최고치이기 때문에 오늘 이를 다시금 돌파해낼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1.7%가량 오르면서 874포인트 지나갑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다라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1.12%가량 오르면서 531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도 함께 열어보시죠. 일단 코스피가 3,790선까지 재회복한 데는 개인의 순매수 그리고 기관의 순매수가 있습니다. 기관이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코스피 지수를 이끌어주고 있고요. 기관 600억 원가량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3,600억가량 팔면서 지금 5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3,600억가량 외국인의 순매도 그리고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코스피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열어보시죠.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 코스닥 시장을 팔았는데요. 현재 시간 지금 순매수로 전환이 된 상태고요. 매수폭을 점차 늘려가면서 코스닥 지수 1% 넘게 상승부를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만이 8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동향도 함께 열어보시죠. 일단 외환 시장 같은 경우
오늘 다시금 1,420원 선 위로 올라오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장 초반과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1,421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바로 오늘 주목해볼 만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시죠.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이뤄진 가자지구 휴전이 심각한 위기에 부닥쳤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휴전 협정을 위반을 비난하면서 가자지구 공습을 다시 재개했는데요. 중동 지역의 불안이 다시금 고조되면서 방산주가 오늘 일제히 상승부를 켜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19일 성명을 통해 오늘 오전 하마스의 노골적인 휴전 협정 위반에 대응해 가자지구 남부의 하마스 테러 목포물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십 건의 공격을 수행한 이스라엘군은 오늘 밤 휴전 협정을 다시 시작한다며 어떠한 위반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19일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이날 2차례 추가 공격을 시도했다라고 전했는데요. 가자지구 휴전이 발효된 지 9일 만에 다시금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현지 시간 17일 열린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파멸당할 것이라고 경고를 심각하게 했는데 앞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입장이 방산주에 대한 투심을 다시금 자극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 현재 시간 3.51%가량 오르고 있고요. 94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주가도 4.47%가량 오르면서 21만 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LRG네스원 주가도 2% 넘게 오르고 있는데 방금 속보 뜬 것처럼 이 대통령이 국방과 항공우주 R&D에 예상 뛰어넘는 예산을 투입한다라는 소식도 오늘 방산주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이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권 순방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해왔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오늘 남북 경협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CNN 방송은 현지 시간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 간 회동 가능성을 논의해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아시아를 순방할 계획인데요. 29일, 30일 방한하는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이에 앞서 판문점을 관할하는 유엔군 사령부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공동 경비구역 특별 견학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따라 방한 기간 동안 북한과 회동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다만 실제 회담 진행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CNN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일기 때와 같은 소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함께 전했습니다. 정부는 북미 간 의미 있는 소통은 아직 없지만 깜짝 회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소식에 오늘 남북 경협주가 일제히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코데즈 컴바인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21% 넘게 튀어오르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 15%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3,045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좋은 사람들 주가도 오늘 16% 넘게 올랐는데 현재 시간 12%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2,26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알란티 주가도 체크해 보시죠. 5.11%가량 오르면서 9,67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방미길에서 귀국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번 방미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과 시점을 두고 교착 상태에 놓여 있던 협상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이 됩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미 양국이 매우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협상에 임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방미 전보다는 에이펙을 계기로 협상을 타결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라면서 대부분 쟁점에서 상당한 의견 일치를 봤지만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남은 쟁점은 한두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베센트 장관도 한국과의 대화를 긍정적으로 밝히면서 에이펙을 계기로 타결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죠. 에이펙을 중심으로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한편 15%로 자동차 품목 관세율이 인하된다면 연간 영업이익이 2.4조 원가량 증가될 것이란 전망 속 수혜주로 주목받는 현대차와 기아 주가. 일단 저번 주에도 주간 상승률 11%가량 기록했는데 오늘도 상승부를 켜내고 있습니다. 현대차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냈고요. 1.75%가량 오르면서 24만 7,2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아 주가도 오늘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1.87%가량 오르면서 11만 4,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었죠. 에이펙을 계기로 체결될 것이란 소식까지 나오면서 지금 에이펙이 시장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도 에이펙 서밋에 참석을 확정지으면서 기업들 간 협력 논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할까요? 저희와 함께 이어서 알아보시죠. 에이펙 정상회의 이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 이슈 분석과 전략에 대해서 박시동 경제평론가님 모셨거든요. 중요한 이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그 한국과 미국의 협상단이 귀국을 했습니다. 네. 지금 3,500달러 대미 투자 관련해서는 그 종지부를 찍지는 않았습니다. 삿바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는 느낌이 있는데 에이펙 정상회의 전에 좀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여지나요? 네, 예. 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서 뭐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 경제 수장들, 각 부처 수장들이 총 출동을 미국에 했었어요. 네. 뭐 여한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갔다 왔고요. 뭐 우리 청와대 김 정책시장도 다녀오시고, 네. 뭐 심지어는 뭐 그냥 뭐 우리가 손꼽히는 모든 분들은 다 다녀오셨어요. 무슨 의미냐? 네. 각 분야별로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왜 지금 갑자기 이렇게 모든 장관들이 총 출동할 정도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그러게요. 있느냐? 네. 사실상의 단기간에 협상 D-Day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게 분석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 에이펙이죠. 어차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하고 네. 방한하는 첫날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 간의 사실상의 이제 조인식과 같은 타결되는 모습을 보여내기 위해서 네. 그 D-Day를 향해서 실무회담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로 타결이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이제 호재일 수 있습니다만 핵심은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부분이 무엇이고 우리가 피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그러니까요.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예, 있는가 예. 이렇게 이제 쟁점을 좀 추려봐야 될 텐데요. 한미 간의 1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3,500억 불의 투자에 관해서는 이미 큰 틀에서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 측이 요구하는 것은 그거 3, 4년 내 단기간에 현찰로 당장 선불로 당장 가져와라는 게 이제 미국의 요구였고요. 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제2의 IMF 위기가 온다. 그렇죠. 외환 위기가 온다.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는 네. 거예요. 그럼 핵심은 3,500억 불의 투자 기간, 투자 방법 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현재 나오고 있는 내용은 공개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언론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추정은 이겁니다. 3,500억 불 규모 자체에 대한 변동은 없다. 그거는 그냥 예, 상수. 그럴 것으로 가져가야 보입니다. 되는, 예.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예.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중간에 미국이 살짝 입장을 바꿨습니다.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증액도 검토하라. 라는 이야기가 사실 있었거든요. 네네. 우리는 혹을 떼야 되는데 사실 혹이 붙여지는 기억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한 예공은 일단 막아졌다라고 보니까 추가적인 리스크가 생긴 건 아니다. 그건 제한적이고. 예, 그렇게 일단 봐야 되겠고요. 예. 그럼 3,500억 불을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현찰로 선불 개념으로 줄 것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우리 측의 대응 논리는 이거예요. 3,500억 불이 나갈 만큼의 충격은 한국에게 감당할 수 없다. 그럼 너희들이 무제한 통화 수합을 해줘라. 그거라도 해줘야지 뭔가. 이게 첫 번째고요. 예. 그게 안 될 경우 또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건 예. 필수 조건이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당장 2, 3년의 선불 개념이 불가능하니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연간 동원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선에서 외환 보유고는 150에서 200억 불 내외로 우리는 추정한다. 네. 그렇다면 3,500억 불 정도를 감당하려면 적어도 10년 이상 장기 투자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좀 쉬운 말로 하면은 할부로 가자라는 네, 얘기입니다. 기간을 늘려서. 그렇습니다.
200억 불 이내로 줄여서 할부로 가자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미국 측을 우리가 설득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200억 불이든 뭐 300억 불이든 거 상관없이 또 그 직접적인 우리의 현찰 달러가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도 이제 추가적인 대책을 네. 얘기한 겁니다. 통화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그것도 사실은 부담스럽다.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해서 또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였냐면 차라리 우리가 원화로 그대로 주고 미국이 그걸 현지에서 달러로 바꾸는 방식 네. 등등등 요게 이제 마지막에 쟁점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총액 3,500억 불 정도는 일단 어느 정도 타결이 되는 것 같고요. 통화 수합은 사실상 안 되는 걸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안보실장, 위성락 안보실장의 얘기도 수업 관련해서 진전된 바가 없다라고 사실상 확인하는 듯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통화 수합은 사실 연준의 결정 사항인데 미국 행정부가 연준을 압박을 통해서 비기축 통화국 중에서 유일하게 통화 수합을 그럼 한국이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 현지 이 사정상 어렵다는 게 지배적인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통화 수합 얘기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남은 카드는 뭐냐? 얼마나 기간을 늘릴 것이냐. 그렇죠. 그리고 늘어난 기간에 대해서 줄어든 연간 투자 부담금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원화로 낼 것이냐, 예. 달러로 낼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고요. 추가적으로 미국 측이 요구하는 건 그 자금의 집행권, 사용권, 결정권 또 수익에 관해서 사실 원본이 돌아갈 때까지는 못 주고 원본 이상이 나도 뭐 미국 측이 오히려 구를 가져가겠다라고 했던 불리한 내용에 대한 수익성에 관한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수정될 것인가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측의 요구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거의 진전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얘기의 핵심이 뭐냐. 대부분의 쟁점에 있어서는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졌다. 투자 규모, 투자 방식, 원인이 딸려나는 어느 정도 상호 간의 합리적 수준으로 조율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마지막 쟁점. 그럼 모든 쟁점에서 실질적 합의의 증진이 아니라 왜 대부분이라고 했을까? 남은 부분은 뭐냐면 수익성에 관한 집행권, 다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익에 대한 우리나라의 재환수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쟁점은 현재 조금 미정인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 상황에서 그럼 에이펙을 맞이하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할 때는 업계에서는 극적으로 이 모든 쟁점이 앞으로 일주일 안에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는 조금 전망이 어두워 보여요. 그럼 뭐냐? 소위 말하는 지금 방금 실질적 합의의 증가까지 가 있는 부분에 한해서 소위 말하면 완전한 빅딜이 아니라 스몰딜 정도의 합의라도 해내는 모습. 그래서 그 이후에 한미 간에 관한 리스크를 확실하게 낮추는 정도까지는 에이펙을 전후로 타결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100%는 아닙니다만 7, 80점의 타결을 일단 조심스럽게 점치는 상황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거 위해서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네요. 지금 이 시간도. 네, 에이펙 이제 정상회담 이런 부분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집중이 되고 있고 글로벌 경제 리더들이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네. 여기에서 우리가 그 이슈 외에 또 얻어야 할 실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최국으로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각국 정상 간의 무슨 뭐 국제 질서, 지정학적 위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경제 분야에서도 지금 굉장한 사실은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어요. 에이펙 CEO 서밋 이게 이제 펼쳐지는데요. 28일부터 31일 경주에서 이제 치러지게 되는데 글로벌리하게 소위 말하면 경제계 거물들이 얼마나 많이 오느냐. 그 안에서 어떤 논의들이 산업계에 영향을 미칠 논의들이 얘기가 되느냐가 사실은 초미의 관심입니다. 현재 이제 참석자들의 참석이 확정된 사람들의 이제 면면을 보면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이제 참석을 확정했고요. 또 이제 메타 부사장 사이먼 밀러 참석이 확정됐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지금 빅테크들의 거물들이 지금 이제 참석이 확정됐고 이제 금융, 제조, 에너지 분야에서도 거물들의 참석이 확정됐습니다. 시티그룹 CEO가 참석이 확정됐고요. JP모건 부회장 또 이제 중국 관련해서는 CATL 회장 이런 분들이 이제 참석을 해서 무게감을 더하고 있고요. 이제 정책 관련해서 이제 국제기구의 수장들도 많이 참석을 확정했는데요. IMF 총재 확정이 됐고요. OECD 사무총장, 그다음에 월드뱅크, ADB 관련한 인사들도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어떤 기조하에 어떤 내용을 논의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이번 CEO 서밋의 핵심 주제는 비욘드 브릿지 비즈니스 비욘드. 그래서 이제 경제와 연결 그 이후 뭐 이런 기조를 가지고 회의를 하는데요. 뭐 28일에는 보통 이제 첫날이니까 환영 만찬이라든지 기조 연설 같은 게 있는데 사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지금 국제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 AI 분야라든지 데이터 분야라든지거든요. 이 부분에 관한 논의는
9일부터 논의가 이제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요. 뜨겁겠네요, 예, 그때. 특히 29일 오후부터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쪽 관련한 논의가 일단 이루어질 것 같고요. 30일에는 이제 소버린 AI 관련한 정상 연설들 해서 이제 29일 오후 30일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이때 논의될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국제 간 데이터 협력, AI 분야, 각국의 소버린 AI를 향한 뭐 반도체 생태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논의가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각국의 거물들이 왔을 때 우리 경제계획을 주목하는 건 뭐냐? 주최 측의 사실 이점이거든요. 우리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이 특히 대한상의 쪽에서 이 거물들과의 1대1 비즈니스 미팅. 이게 사실은 평소에 어려운 기회인데 이번에 그게 많이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 쪽에서 신경 쓰고 있는 산업계는 AI, 방산조선, 디지털 자산, K-테크 뭐 이런 쪽에 관련해서 우리가 글로벌 회사들과의 1대1 미팅에서 성과가 얼마나 날 것인가가 이제 주목이 되고 있고요. 현재 대한상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미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약 7조 4천억 정도의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 7조 4천억 원요. 예, 그런 어떤 중요한 사실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번 전후에서 뭐 수출에 관한 어떤 뭐 MOU라든지 그 이상의 성과라든지 각국이 해결하고자 했었던 어떤 중요한 모멘텀이 해결되는 모습들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흘도 안 남은 거잖아요. 네. 그 이슈로 토론하고 뭐 비즈니스 사업 관련해서 미팅이 이루어지기까지 정말 기사가 좀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사 일색으로.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미국 경제 관련해서 이것이 또 우리나라에 또 전 세계적으로 미친 영향이 있으니까 좀 살짝 찝찝한 부분이 그 미국 쪽 부실 대출 지방은행 관련해서 네. 그 이슈를 좀 언급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우리 증시나 미국 증시나 지난주에 사실은 뭐 사상 최고치를 계속 돌파하면서 뭐랄까 좀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 금요일에 이제 뜻밖의 좀 뭐랄까요 단기간에 뭐 감히 좀 폭락 장세라고 할까? 네네. 예, 쇼킹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이제 중소형 은행 두 군데에서 대규모 손실 얘기를 이제 공시하면서 이게 잠재되어 있던 미국의 어떤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관한 리스크라든지 국채 연동되어 있는 소규모 은행들의 부실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부상하는 거 아닌가라고 네. 해서 혹여나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2년 전에 있었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와 같은 또 다른 충격적인 시스템 위기의 전조 증상이 아니냐라는 게 삽시간에 시장에 이제 위기론을 가중시키면서 시장 얼어붙게 만들었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솔타 유타주에 있는 솔크레이트 시티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는 자이언스 뱅코프 은행이 자이언스. 한 5천만 달러 정도의 대출 채권을 상각하는 발표를 했어요. 손실이 크게 일어났다는 얘기거든요. 이어서 이제 애리조나주에 있는 웨스턴 얼라이언스 역시 손실을 입혔다라고 공시를 냈습니다. 어떤 은행들이 손실을 입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채권 문제랑 연관이 있는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부실 문제와 구조적으로 연관이 있는가가 사실은 늘 잠재되어 있는 폭탄이에요. 사업용 부동산. 예. 네. 그런데 이제 처음엔 그래서 시장이 화들짝 놀랐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특히 이제 이 뱅코프 은행 관련해서는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는 위기였는데 사실은 이제 정밀하게 보면 이 회사가 원래 자회사를 통해서 투자했던 상업용 부동산에는 1순위 담보권을 확보했었어야 되는데 이 중간에 투자 관련한 과정 속에서 소위 말하면 약간 대출 사기 느낌이 좀 개입이 되면서 2순위 이하, 그러니까 무담보 사실은 이제 채권을 보유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부실이 발생했을 때 담보권 없는 상태에 놓이면서 전액 손실 처리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결국에는 자세히 보니까 시스템 위기로 출발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손실의 배경은 시스템 위기보다는 단순한 사기 사건이었구나. 그거죠, 다행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고 시스템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라는 게 주말 사이 이제 합리적 분석을 일으키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미국 내에서도 시스템 위기를 걱정하기보다는 주가도 약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영향이 글로벌리하게 우리 시장이라든 미국 시장에 더 크게 확산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이제 지배적 분석입니다. 우리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안심해도 될 정도라고 이제 감히 좀 말씀드려 봅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어떤 은행의 부실이라든지 큰 어떤 대손 상각 같은 문제가 생기더라 하더라도 그런 큰 이슈가 나오더라도 시장에 발작적인 증상을 보이지는 않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밀폐된 가스실 같은 곳에 유증기라든지 가스가 꽉 차 있는 상황이라면 작은 성냥불에도 불이 붙습니다.
근데 거기 개방돼 있는 곳에 가스가 차 있지 않다면 성냥불 아니라 큰 불을 붙여도 걱정을 안 해요. 네. 무슨 뜻이냐? 상업용 부동산, 중소형 은행의 신용 위기 같은 것들은 불이 붙으면 붙을 정도의 위기감은 현재 시장이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즉 이번 사태가 단박에 시스템 위기로 가지는 않는다라 할지라도 방금 논의됐던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미국 은행의 부실 문제가 여전히 미국을 누를 수 있는 리스크 포인트다라는 것은 또 한 번 확인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이 이슈에 관한 경계감은 유지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교훈을 좀 준 사건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흘러갔던 이슈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중요한 대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이 잘 가다가 그런 돌발악재가 터지면 쫙 또 내려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보시면서 포트 비중이나 뭐 이런 부분 좀 계산하라고 그렇죠. 정리를 특히 해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위기론에 약간 뭐랄까요, 좀 근거로 작용했던 게 이제 그 제이미 다이먼 네. 회장의 멘트였거든요. 소위 말하는 이제 바퀴벌레 경제론이거든요. 바퀴가 한 마리 발견되면 네. 그 뒤에 사실은 여러 마리, 수십 마리가 있다라는 증거다라는 그래서 이미지 거거든요. 많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 이슈가. 예. 그런 분석은 이미 시장이 그 정도의 컨센서스는 갖고 있다라는 점을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이 셧다운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할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번 주에 이제 CPI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국제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왜 이렇게 다들 힘들어하는 건지 재정 악화나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예, 미국이 현재 셧다운 중이라 사실상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원들이 사실상 무급 임시 해고 상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현재 전혀 나오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24일은 CPI는 현재 나올 것으로 거의 이제 확정적으로 전망이 이번 되고 주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 CPI를 내는데 필요한 공무원들이 현재 지금 복귀 명령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빨리 자료를 준비해서 CPI를 그래야죠. 내라고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시장에서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 이제 볼 이유는 CPI가 굳이 지금 왜 나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다른 모든 지표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 CPI는 우리로 치면은 뭐랄까요? 최저생계비라든지 각종 사회적인 수당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공적 관련한 여러 가지 사회복지 관련한 지출에 우리도 예를 들면 이제 기준점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회복지 관련한 수당들의 기준이 이거예요. 네.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게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다양한 통계 지표가 있는데 미국은 이걸 월별로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CPI가 안 나오면요. 관련한 사회복지 관련한 수당 관련해서 지급이 멈출 가능성이 있어요. 문제가 커지는 문제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야 간의 힘겨루기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민심 위반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CPI를 내라라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CPI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 원래 주목받았던 것은 이런 다양한 사회수당의 기초지표라서가 아니라 금리 인하 사이클을 가속화시킬 때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거 봐라. 물가에 별 문제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고용 안 좋고 뭐 안 좋으니까 빨리 금리 내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연준에서는 아니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에 물가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나는 볼 거야 라고 하는 신중론. 이 대결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회적 문제 때문에 CPI가 지금 발행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이게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탁 튈까 봐 사실은 시장은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CPI가 어느 정도로 시장의 컨센서스와 다르게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 또는 정확하게 나올 것인지 부정확하게 나올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 입맛에 맞는 지표가 나올 것인지 아닐지 이런 부분이 추후에 미국 금리와 글로벌리한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외적으로 또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는 전월 대비 상승률은 0.4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연환살로 했을 때 2.9가 나올 것인지 앞자리가 3에 찍힐 것인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최종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미국 CPI 지표 발표 이번 주 금요일 앞두고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십시오. 중요한 이슈 쭉 뽑아주셨습니다. 박지동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 날씨는 맑습니다. 미중 관세 갈등이 점차 완화되는 데다 또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은 반도체, 전력 그리고 로봇주까지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오늘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동반 상승 중입니다. 그렇다면 종목별 날씨 보시면서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오늘 보시면 남북 경협주 오랜만에 다시 투심이 회복되면서 하늘이 갠 모습입니다. 미국 CNN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 맞춰서 판문점을 취재하겠다며 임진강내 카페를 빌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좋은 사람들, 아난티, 인디에프 같은 남북 경협주들이 나란히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주, 오늘도 연일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가 오늘 로봇 분야 초기 투자 확대를 위해서 약 5,700억 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휴머노이드 실증 및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연내 실행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점이 부각되면서 오늘 로봇주 맑은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주도 강한 햇살이 쏠리면서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열리는 중국의 사중전회에서 AI 산업 투자 등 경기 부양책이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오늘 관련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또 미중 갈등이 부각되자 마이크론이 중국 사업을 철수하면서 한국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면 오늘 전선주도 맑은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수혜로 인한 가능성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한국과 스웨덴이 전력기기 사업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점이 오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방산주도 우리가 쉬는 주말 사이에 중동 긴장이 고조되자 오늘 방산주도 나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 합의를 어겼다면서 가자지구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LIG 넥스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종목들이 나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줄기세포 같은 종목들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쾌청한 한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줄기세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네이처셀 같이 이름에 셀이 들어간 종목들이 나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삼성전자 주가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삼성가의 새 모녀가 내년 4월까지 약 2조 원 규모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지분 일부를 처분한 것이 알려졌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센티가 위축된 점 확인되고 있고요. 반대로 오늘 LG전자는 맑은 한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인도 법인의 상장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며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LG전자는 맑은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 10월 20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스피가 장중에 3,800선 터치했습니다. 수익장에서 소외되지 마시고요. 내일 오전 10시에 실질적인 투자 전략 갖고 또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